자, 오늘 미적분 미분 마지막 단어 하고 남은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시다. 자, 최대 최소 미분인데 이제 여기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다면 우리가 어제 극대 극소까지 했지. 자, 6번. 자, 최대 최소. 자, 다음 1번은 지금 다음 구간은 정리돼서 정의되는 여러 함수들의 그래프의 개형이다. 그림을 보고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소수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연속할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정리, 최대 최소의 정리를 배웠고 거기서는 닫힌 구간에 대해서 최대값과 닫힌 구간에 대해서 fx가 연속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어. 그게 최대 최소의 정리. 근데 이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는 닫힌 구간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도 존재하기도 하지만 이 그림 여러 개의 그림상에서는 꼭 양쪽 구간에서 양 끝에서 전부 다 닫힌 구간이 아니더라도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보이기는 하는데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양쪽이 양 끝 구간의 양 끝에서 닫힌 구간은 아니지만 최대값도 존재하고 최소값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도 반만 열리고 반은 닫혔는데 반 닫힌 구간에 대해서도 최소값과 함수값의 최소값과 최대값 마찬가지.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구간의 양 끝에서 전부 다 열려있는 열린 구간에 대해서도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더라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최대 최소의 정리는 폐구간 즉 양쪽 끝에서 구간의 양 끝에서 모두 다 닫혀있는 상태에서 연소함수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 외에 나머지 경우에 꼭 최대값만 존재하고 최소값만 존재하고 아니면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그래프상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잠깐 정리를 하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연소함수 주고 나서 연소함수 fx에 대하여 자 폐구간의 경우 그런 경우는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얘는 우리가 연소함수에서 배웠던 최대 최소 정리. 다 했고 두 번째 그 외의 경우 개구간이라던가 반 닫힌 구간이라던가 반 열린 구간에 대해서도 아니 또 전 페이지로 갔다 네. 왜 이게 생긴지 알아? 아니 선생님도 한 번씩 할 때 생기는데 응. 그 전 페이지 갔다가 다시 오시더라고요. 아 그럼 다시 없어져? 네. 이게 여러 번 몇 번 생기더라고. 그럼 되구나. 근데 이유는 모르잖아. 그 외의 경우 최대값 또는 최소값만 존재하거나 둘 다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함수 그 구간이 정해졌을 때 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뭐 그 그림상으로 위에 보여줬던 10개 정도 되는 그래프상에서 보면 최대 최소값 중에서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고 아예 둘 다 양쪽 다 열린 구간에 대해서 연속인 상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둘 다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고
자, 여기 위에 있던 그림 1번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건데 이 경우는 어디에 대해서 닫힌 구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최대값과 최소값은 말 그대로 주어져 있는 구간 안에서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앞에서 배워서 왔고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구간의 양 끝값 그리고 극대값과 극소값까지 가지고 와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 비교할 건데 극대값이 결국은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 또 극대값 이외의 나머지 함수값이 다른 함수값이 극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극소값과 최소값이 일치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는 최소값은 그 구간의 가장 작은 값 중에서 최소값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이 닫힌 구간에 대해서 구할 때 극대값과 극소값까지 끌고 와서 전부 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거라는 거.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극대극소 즉 도함수까지 이용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을 여기서는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먼저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주어져 있는 구간 내에서의 모든 극대값 FA 그리고 그 다음에 FB 중 가장 큰 거 사실은 당연한 거기는 한데 극대값이 우리가 가장 큰 값이라고 생각해서 최대값이라고 줄 수 있는데 구간이 닫힌 구간이 주어지고 연소함수이면 이 구간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극대값은 다 구하고 그 다음에 구간의 양 끝값까지 포함해서 비교한 후에 가장 큰 값을 최대값으로 정하기. 마찬가지 최소값은 구간 내에서의 모든 극소값 또 FA와 FB라는 말은 구간의 양 끝값까지 다 확인하라는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되더라.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그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지금 했던 거 우리가 극값을 이용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확인.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 극값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즉 3번 예제를 보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안 없어진다. 왜 난 안 없어지냐? 자, 먼저는 우리가 도함수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극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f'x가 0이 되게 하는 x값까지 정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 안에 극값을 갖게 하는 x의 값들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확인. 그래서 자, 먼저 해보면 먼저 극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f'x가 이제 알겠지? 1하고 2에서 0이 되는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f'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가는 요 x는 1에서 즉 이제 생각해보면 요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 중에서 아래로 볼록인 상태라고 하면 결국은 요거란 얘기지. 두 근 중에서 작은 근 쪽에서 극대값을 갖고 큰 근이 극소값을 갖게 되는 모양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라서 먼저 f'를 구해보면 f'이 아니라 f1의 값을 먼저 구하기. 자, 극대값을 갖는 지점이 x는 1이니까 x는 1에서의 함수값을 먼저 확인. 그럼 얘 함수값이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극소값을 갖게 되는 x가 2에서 함수값이 2. 근데 이 극값을 갖게 되는 x값 1하고 2가 주어져 있는 이 제한된 x의 범위 안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까지? 구간의 양 끝값까지 극값도 포함하고 구간의 양 끝값까지 전부 다 확인. 마이너스 2 나오고 f3의 값이 7. 그래서 f1에서는 극대값을 갖고 얘가 극대값이 되고 얘는 극소값. 그래서 극값을 모두 확인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클 때가 바로 최대값. 그러면 f3의 값이 가장 큰 함수값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이제 최대값이 되고
극소값하고 비교했을 때 제일 작은 값,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이제 최소값이 되더라. 자, 그 말. 그래서 그래프를 꼭 그리지 않더라도 닫힌 구간이고 연속이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즉 극값을 갖게 되는 x값을 포함해서 제한된 범위 안에 있는 양 끝값에서의 함수값까지 비교해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았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자, 그 다음에 2번은 삼각함수 끌고 와서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삼각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코사인 제곱을 우리가 뭘로? 사인 제곱의 함수로, 사인 함수로 바꿔서 fx는 하고 3으로 바꾸기. 자,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사인 함수를 미분하는 거는 미적분에서 나오는 거라서 여기서는 얘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뭘로? 사인 x를 t로 치환. 그럼 x의 범위가 0 이상 2파이기 때문에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로 바뀌면서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기. 그리고 마찬가지 미분해서 도함수 구하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t의 값 확인. 그럼 우리가 확인할 거는 구간의 이항 끝값 f-1이랑 f1이랑 그 다음에 그 값을 갖게 하는 0과 1에서까지의 함수값 확인. f-1이면 마이너스 2 나오고 f1의 값은 2, f0의 값, 그 다음에 f1의 값, f1 했지? 요거 하나 마지막 건 지워도 상관없겠네. 미안해. 해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기 때문에 f1의 값이 바로 최대값이 되고, 그 다음에 아니 f1 아니야. f0의 값이 최대값. 얘네 못 봤어. 자, x가 0에서 t의 값이 0일 때 얘가 최대값이 되고, 그리고 t의 값이 마이너스일 때 얘가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있는 거지. 자, 다음은 이제 4차 함수로 넘어가서, 자, 실수 전체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을 때는 아마 최대값만 아니면 또는 최소값만. 근데 4차 함수의 그래프 특징이 위에서 시작해서 서로 다른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면 4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모양이면 이렇게 요런 모양을 보통은 하고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래프의 모양이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최대값만 최소값만 이런 경우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결국 극소값이 최소값을 가지면서 극대값은 나오는데 최소값만 존재하고 최대값이 안 나올 수 있고, 이 경우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극소값만 갖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극소값이 최소값을 갖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얘를 뭘 이용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찾아보면 f'x가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이고, 자, 똑같이 우리가 인수분해에 들어가면 아마 x-1의 제곱 하고 x 플러스 2. 그럼 얘가 도함수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f'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 x는 1을 중근으로 하고 중근으로 하고 있고,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3차항의 기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요렇게 x는 1이 중근이기 때문에 x축에서 한번 접하는 형태.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결국은 그 값을 갖게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x는 마이너스 2. 그럼 그래프의 개형은 얘가 되겠네. 그리고 그려보면, 자,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다시 그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감소. 그러다가 x가 1일 때까지 증가. 그러다가 x는 1에서 다시 한번 증가는 요런 형태의 그래프. 그래서 얘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그려지는 4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만 갖게 되고 결국은 누가 같다. 극소값이 누구하고 같아지는 최소값과 같아지는 모습. 그래서 얘는 최대값은 구할 수 없고 최소값만 구할 수 있고 x가 얼마에서 마이너스 1에서 그래서 f-2의 값이 바로 최소값 마이너스 1 최소값만 구할 수 있다. 근데 같은 4차 함수이더라도 구간이 제한이 되면 연속이고 닫힌 구간에 대해서라고 하면 반드시 뭘 갖게 된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더라. 자, 2번은 구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 그리고 4차 항의 개수가 양수.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일 때 상수 A하고 B 구하기. 그럼 마찬가지 F'X는 세제곱 마이너스 12AX의 제곱이 되고 X 마이너스 3. 그럼 얘가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0하고 3. 그래프 먼저 보면 이제 얘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구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지 않더라도 할 수 있고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3차 함수 도함수에 해당하는 4A도 당연히 0보다 커. 그래서 요런 모양 X는 0에서 중근이기 때문에 X는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X축 단물 지나가기. 그럼 마이너스 F'X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감소하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 그래프상으로 보면 감소하다가 0보다 커질 때 한 번 더 감소하고 3에서 증가. 근데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구간이 1 이상 4 이하이기 때문에 얘를 다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없고 이 구간 안에서만 x가 1 이상 4 이하에 대해서 그럼 요 우리가 필요한 구간은 딱 요 1부터 4까지 해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확인하면 된다. 아까 처음 했던 것처럼 구간이 정해진 경우에 극값하고 뭐하고 구간의 양 끝값에 대해서 확인하기. 그러면 어쨌든 최대값은 어디서 x가 1일 때와 x가 얼마일 때 3일 때를 기준으로 4일 때를 기준으로 확인을 하면 되고 어디서 극소값에서 뭘 갖게 된다. 최소값. 그러니까 요거지. x가 0에서의 함수값도 확인해야 되고 x가 4에서 함수값 그 다음에 극값을 갖는 지점이 x가 3이었기 때문에 f3의 값까지 확인. 그럼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f0의 값은 b 그 다음에 F1까지 적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네. F1 확인. 그 다음에 F4의 값. F1의 값은 B-3A가 나오고 F3의 값은 B-27A. 그 다음에 F4의 값이 B.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바로 최대값이고 가장 작을 때가 최소값. 따라서 최소값은 X가 얼마에서 3에서 최소값이 나오지. 그래서 B-27A가 바로 최소값.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최대값은 B. 그래서 B가 바로 최대값 얼마가 되고 3. 얘네 둘이 연립해서 A의 값은 3분의 1 하고 찾기. 됐지?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우리가 3차 이상의 함수 대부분 많이 해봐야 3차하고 4차가 나오는데 3차하고 4차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확인할 때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최대값이나 최소값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나오지만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닫힌 구간이면서 연속에 대해서 주어져 있을 때는 극값과 구간의 양 끝값에 대해서까지 뭘 확인한다? 함수값을 확인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다. 자, 최대값, 최소값 이제 활용 문제.
다섯 번째. 자, 9-x제곱과 x축의 교점을 AB로 하고 선분 AB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내접하는 사다리꼴 ABCD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그래프 그려봐야지. 그래프 그려보고 자, x절편을 -3하고 3으로 가지고 꼭지점을 0,9로 갖는 요런 곡선. 자, 요런 곡선 안에 자, 사다리꼴 ABCD의 넓이의 최대값 해보겠습니다. 자, 만들면 ABCD 거꾸로 들어가네. AB CD 이렇게 들어가네.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자, 요 넓이의 최대값 구하기. 그러면 자, 꼭지점 하나를 잡고 A하고 B는 X축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고 점 D의 좌표를 이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이니까 A, 9-A의 제곱. 자, 넓이를 구했을 때 이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있기 때문에 넓이 구하는 식을 SA라고 놓자. A에 관한 식으로. 그럼 2분의 1 하고 아랫변, 윗변, 높이. 자, 그래서 얘 전부 다 정리시키면 -A의 세제곱 -3A의 제곱 플러스 9A 더하기 27. 자, A의 범위는 많이 가봤죠. 우리가 0보다는 A가 지금 1, 4분면 잡았기 때문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게 잡는 그 범위고, 따라서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2차 함수였으면 뭐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3차의 형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도함수를 활용해서 넓이의 최대값 찾기. 마찬가지에도 미분하고 도함수 찾고 자, 그림상으로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요런 형태. 얘가 지금 요런 모양이야. 도함수가. 그럼 얘가 우리가 필요한 거는 A가 실은 A의 좌표가 1, 4분면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0보다 커. 자, 여기겠지. 그럼 구간은 요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얘란 얘기야. 감소하다가 그래프 좀 크게 그려져.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내려가는 이런 형태야. 자, 요 넓이를 나타내는 관계식이 얘가 SA의 넓이고 얘는 S'인데 곡선인데 필요한 데는 딱 어디 부분이냐면 A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기 때문에 3은 대략 어느 쪽에 1보다는 큰 쪽에 있겠지. 그럼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는 실은 요만큼 해당하는 그래프. 그럼 요 구간 안에서 뭘 찾기? 최대값이고, 그럼 결국은 그림상으로 보면 최대값을 갖는 지점이 결국은 얼마가 되냐면 극대값을 갖는 그 지점이 넓이의 최대값이 된다라는 걸 알고 이 넓이의 최대가 될 때는 A의 값이 1. 여기가 1이야. 그럼 A가 1일 때 결국은 넓이가 최대이기 때문에 넓이의 최대값은 A가 1일 때로 들어가기. 대입해가지고 나머지는 찾았으면 최대가 될 때의 값 찾았으면 나머지는 계산만. 그래서 넓이가 32.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32. 자, 6번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직원뿔에 직원기둥이 내접하고 있다. 이 직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직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얘는 이런 느낌.
자, 요 원뿔에 대해서 이 원뿔에 직원기둥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 원기둥 이 들어가 있어.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 이 원기둥의 밑면에 반지름 구하기. 그러면 자, 요 원기둥의 반지를 우리가 R로 놓고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부피이기 때문에 높이가 필요해. 그리고 자, 요 자리가 지금 반지름 R. 그럼 결국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닮은 관계. 이런 모양의 닮은. 그러면 이 원뿔의 부피를 우리가 뭘로 놓을 거냐? H로 놓고 그 다음에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거기 때문에 닮음에 되는 데가 어디냐? 여기 직각삼각형들이기 때문에 그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요 높이를 X라고 우리가 가정하자. 그러면 닮음에 의해서 H 대 H 마이너스 X는 전체 반지름의 원뿔의 반지름이 밑면의 반지름이 1이었기 때문에 1대 R이라고 놓자.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H는 그냥 뭐처럼 보면 되냐면 그냥 하나의 상수처럼, 아니면 반대로 풀어도 되고 이 원뿔의 부피가 작은 원뿔의 부피를 X로 놓고 들어가도 되고. 일단 한번 해보겠네.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 원기둥의 높이였기 때문에 이 높이를 H-H R로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기? 원기둥의 부피 구하기. 자, 부피는 똑같지?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높이. 그러면 H는 그냥 상수일 뿐이기 때문에 H 묶어내고 이 관계식 정리하면 R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세제곱. 그 다음에 부피 마찬가지 미분하고 그러면 제곱이 되고. 왜 문자가 이 R이 아니야. R로 묶어야 돼. 내가 잘못 바꿨어요. 이 R로 묶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그거는 편할 대로 묶으게. 자, 그러면 미분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R의 값이 0과 2분의 3. 여기서 R이 0이거나 R이 2분의 3인데 그래프 그리지 않더라도 반지름이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2분의 3이라는 걸 우리가 이상은 할 수 있지. 자, 이 그래프상으로도 마찬가지 그려보면 위로 볼로 이렇게 되어 있어. 부피 미분한 게 그럼 0하고 2분의 3에서 이 부피를 미분한 이 관계식이 0이 되는 거야. 그리고 부피식은 감소하고 증가하다가 감소할 거야. 근데 이 반지름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원뿔의 반지름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알려줘. 숫자 잘못 쓰면 미안하지만 여기 3분의 2야. 자, 3분의 2일 때 결국은 뭐가 되냐면 반지름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범위상으로 봤을 때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이 범위 안에서야. 이 범위 안에서 가장 큰 함수값을 가질 때이기 때문에 극대값이 되는 이 지점에서 결국은 부피의 최대값이 구해질 수 있고, 그때 반지름은 3분의 2 하고 부피 최대값 나오고,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 반지름이 얼마일 때? 3분의 2일 때 이 부피는 최대가 된다라고 읽을 수 있어. 네. 자, 7번. 자, 점 A 3,0과 포물선 Y는 X제곱 위에 동점 P 움직이는 점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할 때 직선 L의 최소값과
이때 점 P의 좌표를 구하여라. 자,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우리가 뭘로 놓자? A, A의 제곱으로 놓자. 이렇게 놓고 이제는 3,0에서 자, 요 3,0이 되는 지점에서 점 P A, A 제곱. 자,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L이라고 했을 때 이 L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포물선 위에 어딘가에 움직이는 점들 사이에서의 관계고, 이 점이 어딘가에 있을 때 결국은 최소가 되는 지점은 이런데, 그래서 3,0에서 어디까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요런 자리가 바로 점 P가 되는 위치. 자, 그러면 점 P를 A, A의 제곱으로 놓고 시작. A, A의 제곱으로 놓고, 그리고 A좌표 3,0으로부터의 거리를 L이라고 놓고, 그럼 결국은 3,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그럼 결국은 뭘 찾아야 된다? 뭘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돼? 응? 접선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위에 있는 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3,0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결국은 이 곡선하고 접했을 때 나오는 그 직선하고 사이의 거리가 최소일 때이기 때문에.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돼? 요 점을 A, A의 제곱으로 놨고, 우리가 뭐 해줘? Y''을 찾으면 3x, 2x에 나올 것이고, 요때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뭘로? 2a로 놓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원하는 점은 이런 자리란 얘기지. 우리가 진짜 찾고자 하는 데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가지고 3,0에서 이 접선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지점 찾아도 되고, 얘네들의 관계, 여기가 접선에서의 거리가 최소가 될 거라는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면 돼? 이 3,0하고 점 P A, A 제곱 사이에서 서로 수직관계야. 그러니까 기울기의 곱을 뭘로 만들어? 마이너스 1로 만드는 거지. 그러면 3,0하고 3,0과 A, A 제곱으로 만들어지는 직선의 기울기. 넣었을 때 얘는 누구? A에서 점 P까지 기울기. 이렇게 볼게. 직선 AP의 기울기라고 생각하게. 그래서 누구랑 접선의 기울기와 법선하고의 관계, 요 기울기의 곱을 우리가 얼마로 놓고? 마이너스 1로 놓고, 그러면 2a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 영 되겠지. 그리고 얘네를 다시 뭐 해주고? 미분해주고 해줘도 되고, 아니면 얘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면 a-1 곱하기 2a의 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3은 0이야.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점 P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최소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a의 값은 1.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1,1 하고 찾지. 그리고 그때의 거리 L 구하라고 했으니까 1,0하고 누구하고 점 A의 좌표 3,0 사이의 거리니까 L의 제곱, L은 루트 해가지고 L의 값은 루트 5.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은 먼저 A, A 제곱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고, 그 다음에 3,0에서 이 접선까지, 직선 L까지, 요 직선 L까지의 거리를 구한 후에 그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그런 A의 값 찾아도 되고, 자, 넘어가서 이제 다음은 자, 도함수를 활용해가지고, 즉 3차 방정식이라던가 4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그 안에 미정계수가 들어있을 때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확인. 자, 먼저는 뭐 실근이 fx는 0에 실근이 갖는 의미를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실근이 갖는 의미는 사실은 fx가 0일 때 실근이 갖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은 x축과의
교점이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첫 번째는 이 실근의 의미가 함수 y는 fx의 x절표. 자, 요거는 2차 함수에서부터 하고 넘어왔지. 1차 함수에서도 했었고, 두 번째는 자 fx는 0일 때 얘를 뭘로 우리가 실근을 찾을 때 하나의 그래프로 못 찾을 때는 두 개의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둘 사이에서 교점을 찾아서 실근의 개수를 확인했거나 실근의 위치를 확인했는데 그 얘기. 그래서 fx는 0을 gx하고 hx로 나눠서 fx가 0이 될 때 그 실근의 의미는 gx와 hx의 교점. 즉 y는 gx하고 y는 hx. 자, 얘네들이 만날 때의 교점의 x좌표.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 식 안에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 두 개의 함수식으로 나눠서 그 둘 사이에서의 교점의 좌표가 결국은 방정식 fx의 실근의 개수가 되기도 하고 실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fx하고 gx의 실근이 갖는 의미인데 얘는 1번에서 내려오는 것과 거의 비슷. 얘는 y는 fx하고 y는 gx에 얘네 둘 사이에 연립했을 때 교점의 x좌표. 실은 얘네들도 등식이기 때문에 x하고 y의 관계식으로 들어가면 방정식이 아니라 함수 관계가 되겠지만 y를 전부 다 한쪽으로 이항시키면 결국은 x하고 y에 관한 방정식이고 그 방정식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그 해들이 fx와 gx의 실근이고 그리고 걔네들이 바로 교점이다라는 거. 근데 fx하고 gx를 같다라고 놨는데 얘네들 사이에서 마찬가지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으면 얘네들을 살짝 움직이면 f-g는 0의 꼴로 바꿨을 때 요 방정식의 실근하고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 fx-x를 우리가 뭘로 hx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하나의 함수로 바꿔주고 그때 요 hx y는 hx의 x좌표 즉 x축하고 만나는 x절편이 결국은 fx와 gx가 같을 때의 실근의 의미하고 실근이 되는 것과 같더라. 늘 해왔던 것들을 그냥 글로 하나 정리해 놓는 것이고 뭐 여기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얘네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할 건데 자 얘네들이 그래프로 개형을 그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해를 구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개형을 그리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그릴 수는 있을 때 자, 해를 구할 수 없는 방정식을 뭘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하면 실근의 존재나 그 실근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지. 예를 들자면 얘를 안 쓰고 뭐 이런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뭔지 몰라. 근데 얘를 뭘로 바꿔서 fx를 gx라고 하는 하나의 함수와 a라고 하는 x축의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었을 때 얘네 둘 사이에서 뭘 확인할 수 있어? x제곱 2x,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a는 못 그리지만 x제곱 플러스 2x는 우리가 구할 수 있고 a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상수함수 즉 x축의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x제곱 플러스 2x라고 하는 얘와 x축의 평행한 요 직선 사이에서 교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래서 여기 같이 fx가 그래프를 그릴 수 없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함수의 모양으로 바꿔서 실근의 위치나 실근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방금 했던 몇 번? 1번에 있는 예제하고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자, 두 번째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주어져 있고 이 3차 함수가 방정식으로 들어갔을 때 3차 방정식의 해를 또는 실근의 개수를 또는 실근의 위치를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뭘 이용한다? 도함수를 이용할 거라는 거. 앞에서 한번 하긴 했는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면 결국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지게 되고 얘네들이 극대값과 극소값이 반드시 부호가 서로 반대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근을 두 개로 가지고 있어. 그럼 실근을 두 개로 갖는다는 얘기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관계가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2번 그래프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x축하고 접하기 때문에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 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실근이 하나 즉 x축하고 만나는 점이 하나라서 실근의 개수가 하나란 얘기지. 여기는 실근은 한 개고 나머지 두 개의 근이 허근을 가질 때 그래프. 그러면 두 개가 허근이 됐다라는 말은 결국은 극대와 극소값이 존재하면서 얘네들의 부호가 항상 같아. 둘 다 x축 위쪽에 있거나 둘 다 x축 아래쪽에 있으면서 실근을 하나 가지고 허근을 두 개 갖는다라는 말은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서로 같을 때. 자, 네 번째도 마찬가지. 네 번째는 뭘 갖느냐면 이런 삼중근을 가질 때 그래프들. 자, 얘네들은 전부 다 뭘 갖게 된다? 항상 이 도함수의 모양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x축에서 완전히 떠 있는 상태거나 x축에 접하고 있는 상태에서 뭘 가지게 된다? 삼중근의 의미를 가지게 되더라.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정리하면 살짝 정리해 놓으면 자, 첫 번째 그래프의 경우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세 실근이 될 때고 두 번째는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그럼 하나는 준근과 다른 한 근을 가질 때 자, 세 번째 있는 그래프는 실근이 하나고 허근이 두 개일 때. 자, 1번부터 정리를 해보면 자, 1번의 경우 자, f'x는 다름 없이 말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야.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다라는 말은 극대값과 극소값이 모두 존재하고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이유 x값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자, 3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을 확인할 때 뭘 이용해서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가 결국은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결정해 주더라. 1번 그래프는 자, 서로 다른 실근을 갖기는 해. 도함수가. 근데 얘네들이 반드시 뭐가 됐을 때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곱의 부호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함수로 들어가면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자, 2번의 경우는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 f'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 서로 다른 두 개의 x값을 갖는데 자, 두 번째는 3차 방정식이 뭐 할 때냐면 하나의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하나가 중근일 때야. 그래서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질 때 조건. 그러려면 둘 중에 하나, 극대값이나 극소값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x축하고 접해야 되기 때문에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인 경우. 자,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긴 하는데, 자,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같은 경우.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같아서 0이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 경우는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자, 두 번째는 f'x가 0이 되기는 하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야.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차함수 그래프 자체가 x축에서 떠있는 형태. 그럼 얘는 항상 증가만 하겠지. 그래서 얘가 네 번째 그래프를 알려주고 얘는 뭐가 된다?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구분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3번도 마찬가지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였기 때문에 반대로 실근이 하나고 허근이 두 개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곱이 0보다 큰 건 아니라는 경우야. 3번하고 4번 나눠지는 게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때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부호가 서로 같아서 0보다 큰 경우도 있지만 도함수 자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질 때, 그러니까 3번하고 4번하고 구분할 거는 3번은 똑같이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이지만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고, 네 번째 경우는 똑같이 실근이 하나고 허근이 두 개이긴 하지만 얘는 도함수 자체가 실근이 아니라 허근을 가질 때라는 거. 차이점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똑같이 도함수가 0이기는 하는데 얘가 중근을 가져. 추가로 하나 적으면, 자, 대칭점. 여기서 대칭점이면 이 도함수의 대칭축 생각하면 되고, 자, 대칭점의 위치에서 fx가 0이야. 그러면 대칭축이 또는 꼭지점의 x좌표가 어디에서? x축에서 접하더라. 그럼 얘는 뭐가 된다? 3중근을 갖는 거. 즉 중근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 중근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랬지. 그 좌우에서 그래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 된다고. 자, 얘를 머릿속으로 기억해놔도 되고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그래프 꼭 그리지 않더라도 3번 같은 경우에 문제 풀 수 있다. 자, 3번은 그대로 놓고 들어갈 거고 뒤에서는 얘를 두 개의 함수로 쪼개가지고 근의 개수 확인하는 방법은 뒤에서.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x축에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더라. 따라서 얘를 주어져 있는 식을 뭘로 놓기? fx라고 놓고,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얘가 f'x근 0, 즉 이차함수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라는 것을 생각하고,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 그리고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과 x가 1에서 극값을 갖지,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함수값과 x가 1일 때 함수값의 곱이 반드시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조건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자, 이중근하고 다른 하나의 근이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태. 뭐 이렇게 x축하고 하나는 접하고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던가, 아니면 올라갔다가 x축에서 한번 접하거나 증가할 때. 자, 이런 형태가 되려면 극대값과 극소값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0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두 근이 서로 다른, 그 도함수는 어차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f1에서 극값을 갖는다라는 거 확인했고, 얘네들이 fa 더하기랑 a-2의 곱이 0이 될 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또는 a는 2. 자, 세 번째는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 그랬기 때문에
자, 얘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경우지.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형태. 그래서 극값의 곱이, 즉 극값의 보가 서로 같아서 0보다 크도록.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a는 2보다 크다. 자, 4번입니다. 4번은 자, 3차 방정식의 근이 자, 분리가 되네. 이거 뭐하고 연결되면 되냐면 하나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양근인데 이거 공통수업 아니 뭐지? 1학년 때 배웠던 2차 방정식 근의 분리에서 배웠던 거. 그걸 떠올리면 되고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아니면 두 근이 음수일 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 아니면 두 근이 경계점에 해당하는 어떤 x값보다 더 클 때 아니면 작을 때 두 근이 어떤 경계점에 해당하는 숫자보다 더 큰 쪽에 있거나 작거나 있다, 작은 쪽에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과정하고 똑같은 원리. 즉 근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해 놓은 다음에 그래프가 살짝 움직이면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미정계수의 범위 또는 값을 구하는 거라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 그러니까 여기서는 3차 방정식이 이런 거야.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 근데 얘네들이 하나의 음근이고 서로 다른 두 양근이란 얘기는 어쨌든 x축하고 만나는 점이 3개란 얘기야. 그리고 하나는 어느 쪽에 있을 때 음의 근이고 하나는 2개는 서로 다른 두 양근이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라는 얘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근은 0보다 작게 2개의 근은 0보다 큰 쪽에 있을 수 있도록 위치를 정해주라는 거.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그려도 상관은 없고 이렇게 표시해 놓고 하나는 음의 방향 2개는 양의 방향 그리고 나서 문제 조건에 맞춰서 그래프가 살짝 움직여서 이런 형태가 되도록 만들라는 거.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거네.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어쨌든 서로는 반대라는 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부호가 서로 반대이기도 하지만 누가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만약에 그래프가 얘는 y절편이 x축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y절편도 당연히 누구보다는 큰 쪽에 둬야 된다. 0보다 큰 쪽에 둬야 되겠지. 그래서 들어가 보면 자, 요 3차 방정식을 fx라고 놓고 x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빼기 m으로 놓고 그 다음에 도함수 f'x를 구하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겠지. x-3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x는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프의 모양이 요렇게 그려지게 잡기 해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개잖아. 그러니까 요런 모양으로 좀 그리면 요렇게 되고 자,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고 x는 3에서 극소값.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y축을 잡아줘야 될 건데 y축이 0,0을 지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y축 자리가 어디로? 요 자리로 옮겨줬을 때 양의 근이 서로 다른 양의 근이 2개가 되고 음의 근이 1개가 만들어지는 그래프의 형태. 자, 그래서 범위 잡아주기 이제 f-1 극대값을 가질 때 5-m 나오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m.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y절편이 반드시 어디로? 0보다 작게 아니 0보다 크게 마이너스 m이 0보다 큰 쪽. 자, 극대값은 0보다 크고 극소값은 0보다 작게. 그래서 결국 m의 범위는 마이너스 27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 이네 셋을 동시에 만족하게.
자, 2번은 하나의 양근과 두 개의 허근이네. 자, 양의 근이 하나고 두 개는 허근이야. 그럼 x축하고 한 점에서만 만난다. 대략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거. 이런 경우. 자, 하나의 양근.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허근. 자, 마찬가지 얘도 미분했을 때 나오는 게 정리 다 시키면 마찬가지 똑같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x는 3에서 극소값을 갖는 것은 똑같지. 대신에 추가할 거는 뭘로? y절편이 x축보다 위가 아니라 x축보다 반드시 아래에 와 있어야지. 그래서 자, 극대값이 당연히 어느 쪽으로 오면 되겠다. 극대값이 당연히 x축보다는 아래쪽 0보다 작게 잡아줘서 m은 5보다 커야 되고, 또 하나 y절편이 마이너스 m인데 얘는 어디로? x축보다 아래쪽으로. 그래서 m이 0보다 크다. 따라서 공통범위로서 m은 5보다 크다. 자, 얘는 세 번째는 하나의 음근과 양의 이중근. 자,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런 식으로 x는 마이너스 1에서 이미 극대값을 갖는다는 걸 알았고, 양의 근이 중근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x축에서 접해야지. 그럼 요 자리가 지금 누구 자리? 극소값 자리. 이 자리가 누구 자리? 극대값 자리. 요거는 변함이 없지. 그러면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라 그랬냐면 중근은 이중근을 가질 때는 극대값과 극소값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0이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F3에 해당하는 누가? 극소값이 반드시 얼마가 되도록? 0이 되도록 잡아주는 것.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7. 얘만 결정해주면 되지. y절편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극소값이 x축하고 접하면서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y절편은 당연히 0보다 큰 쪽으로 그려질 것이고, 자, 얘는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실은 뒤에 가면 하겠지만 요 m이라고 하는 미정계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하나를 뭘로 보기로 했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게 fx는 0을 그릴 수 없을 때, 힘들 때 우리가 뭐 하기로 했다? gx는 hx의 꼴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 즉 그릴 수 있는 함수와 나머지 하나의 함수로 나눠서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을 찾는 것과도 같은 의미다 라고 했어. 그래서 얘를 gx로 놓고 gx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죠. 먼저 g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요 m의 위치가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와 허근의 개수를 판가름에도 갈라준다라는 거. 자, 요 내용은 지금 몇 번째에서 할 거냐면 5번 문제에서 잠깐 보여줄게. 아니 5번 문제에서 잠깐 하게. 자, 5번으로 넘어가면 y는 여기구나. 4번 문제는 따로 여기다가 풀어 놓을 테니까 이따가 하고, 적어 놓을 테니까 풀기로 하고 적어 놓기로 하고 따로 추가로 적어 놓기로 하고 한쪽에 적어 놓기로 하고 잠깐만 쉬게. 요거